저는 62, 내분비내과에서 혈당과 콩팥 문제를 매일 보는 의사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건강 상식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진료실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생 단 음식 조심했고 술도 절제했고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살아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바뀝니다. 혈당이 올라가 있고 콩팥 수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유로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식단을 하나씩 짚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꾸준히 먹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분의 몸이 그 과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방향이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순 이후의 몸에서 과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어떤 과일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과일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 영상은 정보가 아니라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리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잘 걷고 숨차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몸은 겉으로 보이는 상태와 안에서 돌아가는 계산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예전 기준으로 먹고 살면 문제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내분비내과에서 보는 변화 중 가장 빠른 것은 혈당 처리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당이 들어와도 몸이 알아서 정리해줬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와도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확실히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몸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걸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혈당이 오르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케이크나 사탕,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치는 달라집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단 음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서 스스로 경계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당의 형태에 민감해집니다. 씹는 시간이 짧고 입에 잘 넘어가고 포만감이 적은 당일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과일은 바로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일을 여전히 안전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이 착각이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혈당 변화의 부담을 가장 먼저 떠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아프다고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갑자기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부터 부담이 쌓여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이 버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해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가 실제로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선택이 바로 과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어떤 과일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지 말입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과일이 무엇인지, 왜 그 과일들이 문제를 만드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내분비내과 진료실에서 혈당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건 거의 안 먹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자나 케이크,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잘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박명석 씨는 올해 67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계셨고 하루 일과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걷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셨습니다. 체중도 크게 늘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범위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문제였지만 식후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하나씩 짚어보다가 과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명석 씨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좋아합니다. 집에 있으면 조금씩 자주 먹고요. 망고도 잘 먹습니다. 입에 잘 넘어가서요. 그 말 속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할 만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포도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알 하나는 작지만 몇 알을 집어먹는 동안 실제로 들어오는 당의 양은 적지 않습니다. 씹는 느낌이 가볍고 배가 부르지도 않아서 어느새 손이 계속 갑니다. 문제는 60 이후의 몸이 이 당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내려오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망고는 상황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망고는 달고 부드럽습니다. 섬유질이 적어서 씹는 과정이 짧고 입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음식일수록 혈당은 급하게 반응합니다. 박명석 씨는 망고를 밥 대신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당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사 기록을 보면 특징이 분명했습니다. 밥을 먹은 직후보다는 과일을 먹은 뒤 몇 시간 지나서 혈당이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은 밥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과일로 들어온 당을 계속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이나 통증 같은 신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 망고를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60 이후에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나가며 한 줌, 식후에 몇 조각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당이 혈당을 가장 조용히 흔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포도나 망고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명석 씨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보다 반복이었고 과일의 종류였습니다. 혈당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과일들이 쌓이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조금만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과일이 겹칠 때 그리고 이런 당이 계속 반복될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포도와 망고가 혈관과 눈, 발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 선택을 바꿀 기준이 생깁니다. 혈당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당뇨 진단은 안 받았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내분비내과에서 보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혈당은 진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혈관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이 눈과 발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박명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눈이 좀 침침해요. 발바닥이 가끔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일상에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증상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우연히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작은 혈관들입니다. 눈 속의 미세한 혈관, 발끝으로 가는 혈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포도나 망고처럼 당이 빠르게 들어오는 과일을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이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박명석 씨의 생활을 보면 혈당이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포도 몇 알, 점심 먹고 나서 망고 몇 조각, 저녁 후에 또 과일. 본인은 조금씩 나눠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몸에서는 계속 당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일은 단맛에 비해 포만감이 적어서 혈당이 올라가도 멈추라는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혈당 상승은 혈관벽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혈관이 유연성을 잃으면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눈의 침침함, 발의 저림, 화끈거림 같은 증상입니다. 아직 아프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석 씨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일을 먹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포도와 망고를 먹은 다음 날은 수치가 더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숫자로만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르고 내려오고 다시 오르는 이 반복이 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음식이 바로 달콤한 과일입니다. 눈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눈은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당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박명석 씨가 느낀 침침함은 단순한 노안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고 밝은 곳에서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당이 자주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발의 감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둔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신경과 혈관이 동시에 영향을 갖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포도와 망고는 단순히 혈당 숫자만 올리는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과일들을 자주 선택하는 습관이 혈관, 눈, 발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프지 않아서 더 오래 이어집니다. 지금 이 장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이런 증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명석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증상보다 먼저 방향을 바꿉니다. 이걸 여기서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에 부담을 주는 과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달지 않은데도 문제를 만드는 과일과 정 때문에 제철이라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과일들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야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과일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단맛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단과일은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분비 내과에서 보면 꼭 달아서 문제가 되는 과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지 않은데도 몸에 부담을 주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감입니다. 양정숙 씨는 올해 70이셨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림을 꾸려오신 분이고 본인 표현으로는 먹는 건 늘 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단 음식은 거의 안 드셨고 커피도 설탕 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배가 꽉 찬 느낌이 오래가고 가끔은 명치쭉이 답답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검사 수치를 보면 혈당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식후 혈당이 들쑥날쑥했고 콩팥 수치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단 걸 안 먹는데 왜 이럴까요? 그때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다가 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정숙 씨는 가을만 되면 감을 꼭 챙겨 드셨고 겨울에는 곶감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달지도 않은데 속도 편하고 옛날부터 먹던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감은 먹을 때는 순하고 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에는 판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감을 먹게 되면 판닌이 위 속에서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위에서 오래 머무르면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양정숙 씨가 느꼈던 불편함이 바로 이 과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곶감은 상황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탄닌이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곶감 한 개는 크지 않아 보여도 몸에 들어오는 부담은 생감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씹는데 오래 멀리지 않고 차와 함께 먹기 좋아서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정숙 씨도 하나만 먹으려고 꺼냈다가 두세 개 먹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도 영향을 받습니다. 감과 곶감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 혈당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식후 혈당을 오래 붙잡아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계속 당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특히 콩팥과 혈관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양정숙 씨의 경우 식사량은 많지 않았지만 감을 먹은 날에는 속 불편함이 심했고 다음날 검사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떨어진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이라는 과일이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과 곶감은 옛날부터 먹어온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정이 가고 제철이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에 맞게 반응할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몸에게 감은 예전과 같은 과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들으면서 나는 감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양보다 빈도였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름마다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과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만 들은 셈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과일로 수분 보충을 합니다. 특히 참외와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속이 편하고 아침에 하나 먹으면 든든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이 두 과일이 전혀 다른 계산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정숙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감과 곶감 이야기를 나눈 뒤에 식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여름철에는 참외를 거의 매일 드셨고 아침에는 바나나를 자주 드셨습니다. 밥 대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이유로 이 두 과일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편함이 몸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를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여름 과일의 대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참외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성분들이 예순 이후에는 콩팥에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뒤 참외를 먹게 되면 몸은 수분과 함께 당과 전해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양정숙 씨도 여름만 되면 참외를 냉장고에 늘 넣어두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2-3번씩 나눠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조금씩 자주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은 계속 처리해야 할 일을 떠안게 되고 그 결과로 발이 잘 붓고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본인은 더위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바나나는 더 많은 분들이 방심하는 과일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하나 먹기 좋고 약을 드실 때도 부담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당과 함께 칼륨이 많은 과일입니다. 예순 이후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나를 자주 먹게 되면 몸은 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손발이 묵직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정숙 씨도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은 날에는 유난히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고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공복에 뭘 먹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당과 칼륨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몸은 그 부담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외와 바나나가 나쁜 과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빈도와 습관입니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안전하다고 느껴서 더 자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로 밥을 대신하면 오히려 가볍지 않나? 하지만 내분비내과에서 보면 이 선택이 혈당과 콩팥에 가장 오래 부담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는 과정이 적고 포만감이 짧아서 몸은 계속 신호를 받게 됩니다. 양정숙 씨도 처음에는 이런 설명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외와 바나나를 며칠만 줄였을 때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붓는 느낌이 줄고 오후에 피로감도 덜해졌습니다. 그제야 과일도 몸에 맞게 골라야 한다는 말이 현실로 느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을 들으면서 나는 참외나 바나나를 꼭 먹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던 과일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일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몸을 덜 지치게 만드는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냉장고를 여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바로 과일 이름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특정 음식을 더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바꾸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몸을 지치게 만드는 건 나쁜 음식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와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고른 과일을 예순이 넘어서도 그대로 고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과일을 음식이 아니라 몸에 들어오는 당의 형태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속도입니다. 입에 빨리 들어오고 신민 과정이 적은 과일일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달지 않게 느껴져도 부드럽고 잘 넘어가면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빈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예순 이후에는 훨씬 불리합니다. 몸은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 식후 바로 먹는 과일, 잠들기 전에 먹는 과일은 몸에서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저녁 이후의 과일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박명석 씨, 양정숙 씨 모두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조심한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조심의 기준이 예전 몸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달라졌는데 선택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장 모든 과일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과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꿔도 혈당과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는 과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선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몸 상태를 크게 가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병원에서 매일 보는 이야기들, 진료실에서는 다 말해주기 어려운 기준들을 계속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을 눌러두세요. 새로운 건강 기준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본인 이야기처럼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 기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혼자 아는 정보보다 함께 아는 기준이 훨씬 오래갑니다. 이 채널에는 이어서 보셔야 할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보시고 천천히 몸을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